자,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인 건 좋은데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지금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헷갈리실 것이고 걱정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죠? 변동성이 심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매수 세력하고 매도 세력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고,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위든 아래든 크게 한 방 터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는 것을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소식 때문에 위로 크게 한번 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대응은 중요하지만 섣부르게 매도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 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크게 흔들리는 이유가 주봉상으로 저항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에요. 특히 2월 23일 날 도달하고 나서 거의 4개월 만에 도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차익시험 매물이 쏟아지려고 하고도 있고 상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하고 매도 세력 간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이평선들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기사가 JW 신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층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처방 증가 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주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JW 신약이 이미 탈모 치료 시장에서 처방이 가능한 주요 제품군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모 급여화가 시행되면 새로운 치료제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기존 치료제들의 환자 수가 먼저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JW 신약은 피나스테이드 계열의 모나드정, 두나스테드 계열의 네로타르정, 그리고 위옥사딜 기반의 마이딜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급여화 이후에 증가하는 처방 수요를 즉시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환자가 증가하고 병원 처방이 증가하고 기존 치료제 판매 증가인데, JW 신약은 이미 해당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 설비나 신약 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기사를 통해서 현재 탈모 치료 포트폴리오로 피나스테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 모나두정과 두나스테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네오타르정, 이것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마이데이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기사를 통해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탈모 급여화가 되었을 때 기존 치료제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직까지 JW 신약이 발표한 내용은 아니에요. 건강보험 정책의 일반적인 구조에서 나온 논리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되죠. 병원 방문이 증가되죠. 처방 건수도 증가됩니다. 기존 처방약 판매도 증가돼요. 이 순서로 움직여요. 현재 남성형 탈모 치료 시장의 주류 처방약은 피나스트레드, 두나스트레드, 이것 때문에 급여화 초기에는 신약보다 기존 약물 처방이 먼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JW 신약이 바로 수혜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탈모 급여화가 시행되고 환자가 증가하고 처방이 증가하고 JW 신약 제품 판매가 증가하면 결국 실적이 늘어난다. 결국 JW 신약이 탈모 급여화 수혜주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급여화가 시행될 경우 수혜 가능성이 높은 종목, 이렇게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자, 지금의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 탈모 급여화 검토, 정부 발표, 공약 국채화. 2단계에서는 실적이 없어도 상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급등을 이끌기 위해서는 급여화가 확정되어야 되겠죠. 만약 건강보험 적용이 실제 확정된다면 모나드, 네로타드, 마이리 등 기존 제품 처방 증가 기대가 붙으면서 추가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3단계는 실제적으로 실적을 확인하는 거겠죠. 처방 건수가 증가되고 매출이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면, 이것이 분기 실적으로 확인된다면 이제는 실적주로 평가받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기대감. 여러분들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잘 기억하셔서 지금은 1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1단계가 진행 중이에요. 아직 마무리되었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단계가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 보려면 지금 오늘 도달했던 2635원을 다시 재돌파하는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670원을 완전히 돌파하는지,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1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이 5일평선이 있는 2050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가 끝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1단계에 대한 주가 급등은 끝났고 2단계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을 잡아드렸죠. 여러분들 이 기준 가격에 도달했을 때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대응 방법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3-8354 문자 내용에 JW로 남겨놓으셔서 이 대응을 꼭 받아 가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은 1단계예요. 이 기사에 대한 1단계의 가정입니다. 실적이 없어도 오를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 그것은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기준 가격을 잡아 들었는데 여기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릴지, 지금은 윗꼬리가 달렸지만 다시 넘어서게 된다면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심하면은 위든 아이든 크게 한번 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의 흐름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면 변동성이 크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었을 때 크게 한 방 튈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본업이 있으시면서 이 대응이 가능하신가요?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여기를 돌파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기준 가격을 돌파했을 때 이때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서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확정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위든 아이든 크게 한번 튈 것이라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기대감이 꺾이면서 우선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기준 가격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 그에 맞는 대응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흐름이 언제 나올지 다음 주 월요일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의 자신 있으면 혼자 하세요. 근데 혼자의 자신 없으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3-8354 문자 내용에 JS라고 남겨놓으셔서 이 대응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을 할 것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으면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집을 하셨으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고 인생 역전에 대한 그런 꿈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는 것은 단순 존버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초기 핵심 인프라를 선점했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이렇게 오판을 했죠.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 가인 산업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AI 때문에 데이터 시대의 메모리 수요 구조적으로 폭증을 했죠. 자, 지금은 GPU와 HBM, 서버, 전력, 데이터 센터 중심의 하드웨어 시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있냐? AI 시대의 도로와 발전소 건설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나 HBM 공급 부족 현상과 밸류레이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SK 하이닉스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원인은 AI 때문이고, AI가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면 이제는 뭡니까?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정말 인생을 바꿔보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로 눈을 돌려야 돼요. AI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이제는 산업용 소프트웨어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업무 자동화 실현이 된다는 거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로 인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의 고도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서 결국 주가 상승, 초기에 선점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AI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죠. 저는
이거 다음으로 급등할 수 있는, 초기에 선점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땡땡땡땡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AI 에이전트 검색 솔루션 개발 및 플랫폼 확장하는 종목이고요. 정부라든지 공공기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대상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아갔을 때 AI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됐을 때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종목명은 제가 가려놨고 주가는 사실 좀 답답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하드웨어가 갖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AI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 SK 하이닉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 또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조금씩 매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736-8354 문자 내용에 히든이라고 남겨놓으세요.